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화요일 방송입니다. 이번 주도 긍정적으로 힘차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도 역시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미소를 머금고 좀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금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댓글들이 발견이 돼서 이 댓글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댓글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마음 고생하시는 미준 패밀리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도울킴님의 댓글인데요. 보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거의 매도했네요. 좋은 얘기 해야 하는데 작년 8월부터 결국 15% 정도 손실. 역시 어려워요. 지금 거의 다 매도하셨다는 말씀은 주식시장을 좀 빠져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또 하나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로즈마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 좀 하다가 글 올리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에서 선정해주신 종목, 그간 하락과 조정이 있었고 대부분 반등 방향으로 돌아섰음에도 추천 종목으로 알려주신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네요. 밑에 보시면요. 매일 공부하고 미국 시장 체크하는데 지금 사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무리고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내리니 일절 매도해야 할 것 같아 그 전에 도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제법 크고 넓게 분산 투자한지라 이제 걱정을 넘어 두려운 마음에 병이 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리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2달 정도의 그 하락장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갈 때는 공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치주 같은데 아니면 은행 경기 순환주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돈을 벌어야 다시 테크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지난 1년 동안 테크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또 앞으로 한 6개월, 1년 가까이는 항공주라든지 은행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다시 이제 그분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주식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매도를 하면서 또 폭락장이 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테크주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러한 그 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순환이 반복될 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테크 주식들이 조금 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그 수혜주에 투자를 집중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S&P 500의 히스토리컬 애뉴얼 리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시장의 그 지표로 삼고 있는 S&P 500 지수의 과거 그 리턴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도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거의 100년 동안 90년이죠. 1930년부터니까 지난 100년 가까이 그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요. 많은 연도에 있어서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해왔지만 떨어지는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 일률적으로 올라갈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좀 내려와서 좀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빨간색으로 주식이 떨어진 해들이 있죠. 뭐 17%, 29%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또 크게 오릅니다. 30%, 20%씩 오르고요.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3년간 쭉 오르다가 또 한 10%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6.5%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 26%로 회복을 하고요.
1994년에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4%, 20%, 31%또 확 올라갔고요.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품이 쌓이게 되니까 또 거품이 꺼지게 되죠. 3년 내내 떨어졌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6% 부터 시작해서 5년 연속 주식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38%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좋은 장세가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하는데 결국 이거를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1945년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연간 수익률이 1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은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오래 갖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짐작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올라가는 해에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빠져나와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 나와 있고, 이건 거의 그 복권 사서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죠.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차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수익률이 지금 11.5%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S&P 500이 지난 한 80년 동안요. 그래서 10%로 지금 통일을 했습니다. 매년 10% 정도 올라간다는 수익률을 지금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금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푼도 없는 투자자가 2020년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을 투자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에 있어서는 10%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00만 원을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도 넣지만 또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에도 넣잖아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한 수익률은 10%가 아니라 한 5% 정도로 설정을 하면 맞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년도에 투자한 그 돈에 대한 수익률은 그 다음에 10%를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때요. 무일푼으로 시작한 투자자가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연수익률 10%를 기록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투자금에 있어서는 5%의 수익률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이 투자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의 모습을 보면요. 1억이 되지 않습니다. 한 9,700만 원 정도가 모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이 지나게 되면 10년 후에는 2억 3,300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했거든요. 0원으로 시작했는데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2억이 넘어가는 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8억이라는 돈이 이제 구자에 들어오게 됩니다. 10%씩 계속 수익을 내는 가정 하에 물론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20년이 아니라 이제 3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30년 동안 100만 원씩 계속해서 투자금을 넣으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22억 9천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30년이 40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결국 61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0년이 되면 50년 후에는요. 100만 원씩 투자한 돈이 무려 16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한테 선물해주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흔히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그 복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따라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금을 투여하다 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결국 이게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의 뭐 은퇴 생활도 좋고요. 좀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준비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계시다면, 그리고 이제 이게 자녀가 아직 어리신 분들은 30년, 40년 후에도 또 보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적어도 한 100세까지는 삶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50년 이상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0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 그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가르쳐 주려고 노력도 하고 교육에 많은 열을 쏟잖아요. 그런 그 정성에 조금만 투자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100만 원씩 모아서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다면 50년 후에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161억이라는 돈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뭐 지난 2달 동안 뭐 20% 30% 빠졌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 종류가 비슷할 겁니다. 아마 스킬즈 같은 거는 저 역시도 한 4-5번에 나눠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한 30%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30% 마이너스 나 있는 게 매수의 기회로 보이지 마음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차트를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월급날이 와서 이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을 가지고 조금 더 저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떨어진 것 가지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투자를 왜 하고 있는가, 2달 후에 팔기 위해서 주식을 샀는가, 6개월 후에 이거를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었는가라고 본인에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천천히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는 투자 여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월 13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본격적으로 기사 읽어보기 전에요. 어제 주식 시장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즈가 0.16% 마이너스, S&P 500이 0.02% 거의 변화가 없었죠. 나스닥은 약간 빠졌습니다. 0.36% 마이너스를 보인 그런 날입니다. 3대 주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댓글을 보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미주님, 폭락하고 있는 스킬즈도 좀 다루어 주세요. 캠퍼 풀동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스킬즈가 최근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죠. 그래서 캠퍼 풀동님 말고도 스킬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이러한 기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스킬즈 스톡 6 takes away from 스킬즈 CEO's open letter today. 4월 8일 날 나온 기사니까 며칠 되지 않았죠. 4월 8일 날 CEO가, 스킬즈의 CEO가 레터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냐면요, 그 주주들한테. 왜냐면 이제 주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그 시선으로 스킬즈를 바라보는 주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레터입니다. 제가 레터를 찾아봤고요. 많이 긴 내용은 아닌데요. 한 7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자세한 숫자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I am the CEO of Skills. 저는 스킬즈의 CEO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레터를 보냈는데요.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앤드류 파라다이스가 스킬즈 CEO의 이름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미스터 파라다이스가 이름이었고요. 자, 이분이 어떠한 내용을 안겨줬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킬즈의 CAGR, 즉
Compound Annual Growth Rate, 매년 평균적으로 23%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강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요. 스킬즈는 굉장히 잘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켓 시어에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시장 점유율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즉 모바일 게이밍 마켓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바일 게이밍 시장이 2020년에 규모가 86빌리언이었는데 2025년이 되면 단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161빌리언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스킬즈는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만 좋은 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이 5년 만에 배 가까이 그 규모가 확장될 정도로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시장 안에 들어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스킬즈가 지금도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Q1 2021년 1사분기에 어닝 예상을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84%나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치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요. 안드로이드 쪽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의 14% 정도가 안드로이드에서 나왔는데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애플이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잖아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그 삼성폰 같은 게 쓰는 것이 이제 안드로이드죠. 이 안드로이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iOS, 애플의 그 운영 시스템인 iOS의 매출에 비해서 2배 정도 빨리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쪽에 좀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스킬즈는 글로벌 그로스, 그 전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스틱 마켓, 미국의 그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모바일 게이밍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4배 정도 더 크다. 따라서 스킬즈는 그냥 미국 시장에 안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앞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으로 계속 진출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레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킬즈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유상증자가 있었죠. 3월 17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공매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주식 중에 16.82%가 공매도에 의해서 지금 물려 있거든요. 이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공매도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주식을 사서 포지션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공매도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리게 되면 주식을 사서 빠져나가면서 주식은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스킬즈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아크 인베스트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유전자 공학 쪽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Ark Invest analyst says these are two of the firm's favorite genomic revolution plays. 아크의 애널리스트. 근데 이 애널리스트는 어느 쪽의 전문 애널리스트냐면 그 유전자 쪽의 전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쪽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두 개의 기업을 좀 찍어줬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크 인베스트가 보기에 이 두 기업이 유전자 쪽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굉장히 또 친절한 기사가 나왔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이 그 지노믹 쪽 담당 애널리스트고요.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주식의 이름은 Adaptive Biotechnology입니다. Adaptive Biotechnology라는 기업은요. 지금 ARKG, 우리가 흔히 그 유전자 레볼루션 ETF라고 부르는 거죠. 제노믹 레볼루션 ETF의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우리가 흔히 FDA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어로 치면은 뭐 식약청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약청, 미국의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승인이었냐면 코비드 테스트, 그러니까 바이러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이죠.
요 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Sophisticated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머신 러닝의 도움을 받아서 면역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유전자 공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Adaptive Biotechnology 같은 경우는요. 2021년 들어서 약 32%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다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은요. 인바이테입니다. 인바이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캐시우드가 이전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유전자 공학 쪽의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두 군데에 들어가 있고요. ARKG에는 2.08% 정도의 보유, 그리고 ARKK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37% 정도의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네요. 인바이테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 공학 쪽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제 그 데이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테스팅을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유전자 관련 테스팅을 하던 기업이었는데,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그 유전자 기록이 계속 쌓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유전자 기록을 저장하고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 공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 기록을 가지고 치료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병들을 고쳐나가고 예방하고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인바이테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year to date, 지금 2021년 들어서 인바이테 역시 10% 정도가 떨어졌네요. 12개월을 살펴보면 183%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엔비디아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CFO says revenue will top first quarter guidance. 엔비디아의 그 Chief Financial Officer니까 그 파이낸스 쪽에 가장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1쿼터의 매출이 가이던스, 예상치를 윗돌 것이다. 톱이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요. 일단 엔비디아가 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오래간만에 한 6.5% 정도 올라가는 성장주의 모습을 드디어 또 보여줬습니다. 어제는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만 6.5% 올라갔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혼자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좋은 뉴스는 뭐였냐면 매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듀에링 이츠 인베스터 데이, 어제가 인베스터 데이죠.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 날에 엔비디아의 CFO 콜레트 크레스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일즈가 지금 전망치로 5.3 빌리언이 포캐스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초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5.3 빌리언도 굉장히 좋은 수치인데 이거를 오히려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어버브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위로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사이버 커런시 마이닝이 굉장히 좋았다. 이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 좀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이던스가 이쪽 부분에서 한 50밀리언 정도의 수익이 매출이 창출될 것이라고 마켓에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지금 150밀리언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요. 우리는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브로드 베이스 스트렝스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골고루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칩 디맨드도 계속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냥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너프 서플라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칩 부족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퀀셜 그로스 비욘드 Q1이 가능하다. 1분기를 벗어나서 그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연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어제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forecast, 그 재정적인 포캐스트 예상치 외에도 엔비디아는 또한 인베스터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서프라이즈니까요. 깜짝 놀라게 했는데 어떻게 깜짝 놀라게 해줬냐면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을 드디어 이제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CPU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CPU는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 전용 CPU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드디어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전용 CPU를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인텔이라든지 그 AMD의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원래 그 데이터베이스의 CPU는요, 인텔과 AMD가 사이좋게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과점이었죠. 근데 이 두 기업이 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드디어 엔비디아가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coupled with GPU and DPU. GPU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최강점이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을 얘기하고요. 옆에 있는 DPU는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그 엔비디아가 강점이 있는 분야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CPU를 개발한 거죠. 그 CPU의 이름은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CPU를 개발하면서 그 컴퓨팅 쪽에 파운데이션 테크놀로지가 가능해졌다. 세 가지가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드밴스 AI, 인공지능을 쪽에 좀 진보된 AI 그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이 참 좋습니다.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NVIDIA is now a three-chip company. 엔비디아는 이제 세 가지의 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었다. 뿌듯할 것 같습니다. GPU, DPU 뿐만이 아니라 이제 CPU까지 가지게 된 엔비디아, 앞으로의 모습이 사뭇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inbase stock futures rise 9% ahead of Nasdaq IPO, valuing firm at 147 billion. 코인베이스가 수요일 날 상장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직상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직상장 전에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데 그 선물 거래 중에 9%나 주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147빌리언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147빌리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려면 코인베이스의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PS 레이시오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코인베이스가 만들어낸 매출은요 1.3빌리언이었습니다. 2020년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1년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매출의 규모는 1.8빌리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8빌리언을 여기 나와 있는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147빌리언 정도의 형성이 된다면요, 나누기 1.8빌리언을 하게 되면 지금 81.6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올해죠. 2021년 1년 동안 코인베이스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약 82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PS 레이시오가 82라는 것은요, 예전에 소피파이가 가장 잘 나갈 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소피파이라든지 줌 같은 주식이 최고의 모습을 달리고 있을 때, 정말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할 정도로 멋진 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을 때 그들의 주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82라는 PS 레이시오는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수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많은 종목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데 82라는 프리미엄을, 82배라는 PS 레이시오 프리미엄을 주면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에 관한 기사입니다. These are the companies that will win or lose from Apple's impending user privacy change.
제가 한 2, 3주 전 정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기사의 후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 조만간 그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바꾸죠.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 있어서 그 바뀌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가 애플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 애플폰에 들어가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앱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떠한 앱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 얼마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면 페이스북에서 어떠한 페이지를 열고 닫고, 만약에 구글 맵을 사용한다면 그 구글 맵을 통해서 어디에 방문하고, 이런 기록들이 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기업들에 의해서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책이 바뀌게 되면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록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팔로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트래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사용자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프레퍼런스, 개인 선호도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맞춤 그 디지털 광고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러한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를 내보내면 조금 더 클릭률이 높을 것이다. 클릭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고비가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번에 애플이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요, 이렇게 애플의 프라이버시 폴리시가 바뀌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어떠한 기업들이 좀 해를 입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혜를 받는 기업의 첫 번째는 당연히 애플이겠죠.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업의 이미지에 조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를 누구나 이렇게 함부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다른 기업이 이렇게 함부로 다 그것을 트래킹을 할 수 있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애플이 이것을 이제 중간에서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요,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도 애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기존의 그 광고주들이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가서 광고를 다 하던 것을 이제는 만약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광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그 앱스토어 있잖아요. 앱스토어에서 가서 광고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앱스토어 쪽의 광고 매출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프라이버시 폴리시 체인지는 애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 기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트럴이 있습니다. 뉴트럴은요, 그냥 중립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글하고 아마존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구글하고 아마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스트 데이터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멤버의 수가 너무 많고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구글하고 아마존은 굳이 그 애플 그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개인들의 그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데이터로서 충분히 비즈니스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루저가 나오죠. 이번에 만약에 애플이 프라이버시 정책을 바꾸게 되면 타격을 입게 되는 기업으로서는 페이스북 그리고 스냅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냅 쪽에서는 광고 수입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애드버타이즈먼트 테크 컴퍼니가 있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예전에 제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유니티 소프트웨어 역시도 디지털 광고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매출에서 약 3% 정도가 손해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릭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개인의 선호와 관계없는 광고가 자꾸만 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가 클릭할 가능성이 적다. 클릭이 떨어지게 되면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논리에 의해서 유니티라든지 펌매틱 그리고 크리테오 같은 기업들은 매출이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포텐셜 위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너인데요. 잠재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는 커넥티드 TV 컴퍼니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텔레비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애플 쪽에 들어가서 그 광고를 하던 광고주들이 스트리밍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쿠라든지 뭐 바이언트 테크놀로지, 마그닛 뭐 이런 회사들이 이익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번 기사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애플이 폴리시를 바꾸면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될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고요. 자, 다음 기사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한 내용인데요. These stocks are most likely to beat the street this earnings season, Bank of America says. Bank of America가 말하기를 아래 나와 있는 그 종목들이 이번에 어닝 시즌이잖아요. 1분기 어닝을 발표할 때 월스트리트에서 만들어 놓은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이 어닝이 잘 나올 것인지 리스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아마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있고요. 보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주식은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고요.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골드만삭스에 관한 기사고요. Goldman says companies that can pass on price increases will thrive as inflation picks up. 자,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그 프라이스 인크리스, 그 가격의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하고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쪽을 얘기하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그 서비스의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가 참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들이 프라이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로스 프로핏이 높아야 됩니다. 그로스 프로핏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뺐을 때 남는 총 수익을 얘기하는데요. 총 수익이 높다는 것은 직접 비용이 낮으니까 프라이스가 왔다 갔다 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골드만삭스가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그로스 마진이 76%, 애쉬가 74%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필립 모리스가 68%, 아도비가 있습니다. 아도비가 89%라는 참 무지막지한 그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 높은 회사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그 주춤하는 그 모습이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덜할 수 있다. 이렇게 10가지 기업들을 꼭 집어서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형태의 기사가 많아서 굉장히 재미가 있죠. 자, 다음 기사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사고요.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린 그런 투자 기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naccord Genuity upgrades Tesla to buy and raises price target to $1,071 on battery innovation. Canaccord Genuity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회사가요, 테슬라를 지금 바이 레이팅으로 올렸다 그러죠. 지금 사야 되는 매수 시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 주가 역시도 $1,000가 넘는 $1,071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배터리 이노베이션, 배터리 쪽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71가 왜 놀라운 수치인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카나코드 제뉴이티라는 그 투자 회사는요, 사실 예전에 테슬라의 예상 주가가 $4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는 투자 기관이 아니었던 셈이죠. 이렇게 낮은 예상 주가를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갑자기 $419라는 목표 주가를요, $1,071로 확 올려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 드디어 테슬라는 이렇게 양분됐었잖아요. 테슬라를 좋게 보는 투자자들과 기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투자자들과 기관으로 양분돼 있었는데,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 투자 기관이 긍정적인 쪽으로 좀 넘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데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1071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60%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700달러가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자, 주식시장의 선물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 퓨처즈 0.01% 마이너스인데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죠. 다우 퓨처즈는 0.07%, 나스닥 퓨처즈는 0.06%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오미지님께서 번역하시고 자막 작업하신 비디오 클립의 내용은요, 모간 스탠리의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앤드류 슬리몬이라는 애널리스트 전문가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올 여름쯤에 한 10%에서 15% 정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정이 왔을 때,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 대응책에 대해서 간단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함께 해주신 모든 패밀리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아있는 저녁 시간도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experience of the phrase go to cash? Because if you go to cash, there's a point where you got to get back in. Are we like a 4%, 5% tasteful cash in case one of the kids needs something? Or are you like 40 or 60% in cash? Yeah, so that's a great question. So first of all, look, I run equity mutual funds. I have to stay relatively invested, but we adjust the beta in our portfolios. And what has so worked here until recently is high beta, especially high beta reopening value stocks. So I think at this juncture, what we're starting to see, Tom, is that value stocks are continuing to work, but not high risk value stocks. It's the safer value stocks, some of the higher quality financials, industrials, even some of the energy. I think you want to adjust the risk down. Now, in terms of going to cash, look, I think it'll be a good month because I do think the quarterly earnings will be good. But I think having cash on hand so you can capture if we do have a 10, 15% correction, which I think is coming at some point this summer, you want to be a buyer into that. So you got to have some cash available, to capture that. I mean, John, I think this is so important. The definition of a correction, 10 or 15%, a bear market, 18%, and the oops of a negative 35%. We tried to go down to correction here a number of months ago. Didn't get there. Saw it a little bit on the Russell, I think, Andrew, just to jump in. I find it really interesting, Andrew, that we're talking to people like you. I've had the same conversation with BlackRock that maybe have a cash allocation. Volatility is going to pick up through the summer as we start to have this tug of war, this big debate over inflation as the data comes in. Yet volatility just keeps declining. We keep chipping away at the VIX, Andrew. Why do you think that is? Because the economy is reopening, John. Because the VIX has remained elevated versus pre-pandemic. Pre-pandemic, it was in the mid-teens. It's remained above 20 for a year. It only finally has broken back to pre-pandemic levels, and I think that's consistent with consumer confidence is now coming on. The economy is reopening and things are getting back to normal. You want to be invested and being optimistic when people are cautious, right? I'm sure people have been coming on this show for a year now, John, saying, well, I expect more volatility in the future. Well, that's because they're looking in the rearview mirror, right? Now you don't hear people talk about more volatility because there hasn't been a lot of volatility lately. You want to be more cautious when the coast is clear, when the green lights is flying, it's all safe to invest. And that's what the VIX is telling you now. And that means the market can't withstand bad news. When the VIX is elevated, people are expecting bad news. So
Yeah, bad news like a re-outbreak last fall didn't cause a big correction. That's the key here. I want to go back to this cash level if you have a moment, because Sure. I think it's a really important concept, which is, yes, we had a big correction last year, obviously, but 20% more corrections are very rare. So if you have cash on hand and you invest, say, down 5%, you add more down 10, you add more down 15, the odds are you're going to be well rewarded over time by investing into weakness in the market. So I'm a big believer in a very, kind of algorithmic way of, unemotional. When you get pullbacks, you automatically put more money into the market because the odds are they're going to stop, down at that level. And I think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his summer.